이번에 불러올 부분은 모델링 파일이 아니라 파워밀에서 작업하고 저장한 프로젝트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에서 프로젝트 열기를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불러올 이제 프로젝트인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저는 이제 코너로 시작하는 코너 피니시 스타트라는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은 이제 이미 생성해 놓은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또 공구를 생성을 하고 황상 툴패스까지 생성이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블록을 먼저 계산을 해서 초기 소재를 박스 모양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에 탐색기 영역을 보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코너 가공에서 두 번째 있는 지름 10을 가지는 볼공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10을 가지는 볼공구를 활성화시키시고 잔삭 가공에 해당하는 코너 가공 툴패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아이콘 중에서 툴패스 스트레치지, 툴패스 전략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정삭 탭에 가보시면 코너라고 쓰여져 있는 가공 툴패스들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코너 펜슬 가공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코너 펜슬 가공에 해당하는 툴패스 창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툴패스 이름을 펜슬이라고 한번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지름 10짜리 볼공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속 이송 높이에서 계산 버튼을 눌러서 안전한 급속 이송 높이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실제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질 때 안전하게 생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기본이 되는 조건 값들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코너 펜슬 가공 쪽으로 보시면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옵션 값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출력이라는 부분에 화살표 표시를 한번 눌러보시면 셀로우, 스팁, 양쪽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먼저 셀로우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출력 경계 각도는 30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모델에서 30도를 기준으로 보다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만 펜슬 가공이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생성되어진 이 툴패스 모양 같은 경우는 코너 펜슬 가공이기 때문에 한 번만 모서리 부분에 이제 코너 부분을 공구가 이동하면서 툴패스로 생성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사용자가 지정한 30도를 기준으로 완만한 구간에만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졌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이 경계 각도를 한번 90도로 변경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력을 셀로우로 지정을 했지만 모든 코너 부분에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출력 경계 각도를 90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코너 영역에 대하여 연결된 툴패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출력 경계 각도를 15도로 작게 설정을 하게 되면 30도보다 이제 생성되어진 셀로우 부분이 달라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만한 구간과 가파른 구간을 나눠주는 기준도 마찬가지로 코너 펜슬에서도 사용자가 직접 출력 경계 각도를 지정함으로써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새로 고친 버튼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 이 출력이라는 부분을 이번엔 스텝으로 바꾸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화면에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번에는 반대 영역인 15도를 기준으로 경사가 급한 구간에만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펜슬 가공은 코너 부위에 한 번에 펜슬 모양처럼 훑고 지나가듯이 코너 가공을 하는 툴패스 방법인데요. 이 툴패스를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 따로 바운더리를 설정하지 않으시더라도 곧바로 출력 경계 각도를 기준으로 가파른 구간과 완만한 구간 이러한 부분에 나눠서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계 각도를 기준으로 완만한 구간인 쉘로우 구간 그리고 가파른 구간인 스팁 구간까지 생성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다른 값을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양쪽으로 지정을 해서 한번 계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출력 경계 각도는 15도이지만 모델에서 모든 부위에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굉장히 간단하고 또 코너 부위에 적용하기 적합한 코너 가공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차나 가공 방향 같은 간단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옵션 부분을 설정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잔삭 가공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너 가공 중에서 첫 번째로 보여드린 부분은 코너 펜슬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펜슬 가공은 한 줄의 툴패스를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출력 경계 각도를 기준으로 가파른 구간과 완만한 구간 또는 전체 모델 모두 어떤 코너든 전체 코너에 모두 또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툴패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생성했었던 이 펜슬 툴패스는 잠깐 꺼놓도록 하고요. 다시 툴패스 폼으로 들어가시면 이 정삭이라는 탭에 이번에는 코너 잔삭 가공이라는 툴패스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잔삭 가공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코너 잔삭 가공에 해당하는 툴패스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코너 펜슬 가공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의 툴패스만 생성을 했었다면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코너 잔삭 가공 같은 경우는 여러 줄의 코너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하고자 하는 하나의 공구만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의 코너 가공 툴패스를 생성을 할 때 이제 참조로 사용하게 되는 참조 공구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슬 가공을 제외한 모든 코너 가공은 이전 공구인 참조 공구와 현재 공구인 지금 가공하고자 하는 공구 사이에 가공 영역을 가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잔삭 가공 툴패스에서 참조 공구와 실제 가공할 공구 두 가지를 설정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구는 제가 볼공구에서 지름 5를 가지는 공구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B5로 설정을 했고요. 공구 번호는 3번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잔삭 가공 쪽으로 가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코너 펜슬 가공처럼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쉘로우, 스팁, 그리고 양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코너 펜슬 가공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출력 경계 각도를 기준으로 완만한 구간의 툴패스를 생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파른 구간의 툴패스를 생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툴패스를 생성을 할 것인지에 따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양쪽으로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너 잔삭 가공이라는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이 플러스 모양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플러스 모양을 한번 체크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모양을 눌러보시면 코너 디텍션이라고 해서 참조 공구를 설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방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펜슬 가공을 제외한 모든 코너 가공은 이전 공구와 현재 공구 사이의 가공 영역을 가공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공구와 참조 공구, 이 두 가지의 공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하고자 하는 현재 공구는 지름 5를 가지는 볼공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참조 공구는 더 큰 공구로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지름 10을 가지는 볼공구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지름 10을 가지는 볼공구와 지름 5를 가지는 볼공구 사이의 가공 영역을 잔삭 툴패스로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너 잔삭 가공으로 가서 제가 커습 값을 0.03으로 작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습이라는 개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공구가 이동함에 따라서 미처 제거되지 못하는 그 살 부분의 높이 값이 커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커습이기 때문에 커습이 작아질수록 스텝 오버도 작아지게 되고요. 또 커습이 커질수록 스텝 오버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저는 이제 코너 잔삭 가공, 가장 마지막에 하는 잔삭 부분이기 때문에 커습을 0.03으로 조금 작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출력은 양쪽으로 하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너 가공에 해당하는 툴패스가 하나의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생성되어진 툴패스는 지름 10짜리 볼공구인 참조 공구와 현재 공구인 지름 5짜리 볼공구 사이의 가공 영역에 생성이 되어졌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되어진 한번 부분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제가 양쪽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모델 전체에 이렇게 툴패스가 모두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지금 설정한 툴패스 창으로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패스 이름을 코너 잔삭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쉘로우로 바꾸고 출력 경계 각도를 30도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도를 기준으로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만 코너 잔삭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겠죠? 여기서 다시 계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30도를 기준으로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만 코너 잔삭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보시면 이 경우에는 리드링크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리드링크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구가 안전 높이까지 많이 뜨게 되고 또한 천천히 내려오는 플런지 구간도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일단 링크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리드인 리드아웃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공구가 이제 수직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모델상에 자국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리드 부분까지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링크 부분은 새로 고친 버튼 안 누르셔도 곧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링크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의 아이콘에서 리드링크 창을 열어주시면 제가 알맞은 리드인, 리드아웃 그리고 링크 부분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드인이라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직으로 곧바로 모델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가공 시 이제 공구 진입에 대한 자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국을 남기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이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수직 아크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되어진 툴패스는 보다 완만한 구간에 생성이 되어진 툴패스 모양이기 때문에 수직 원호를 사용을 하시면 부드럽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드인 부분은 제가 수직 원호로 선택을 하고 각도는 90도, 반지름은 4를 가지는 원호 모양의 리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인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툴패스에 90도 반지름 4 모양의 리드인이 생성이 되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리드아웃으로 복사 버튼 한번 눌러서 적용해 주시면 진출하는 리드아웃 부분도 부드럽게 공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의 진출입, 툴패스에 진출입하는 부분인 리드 부분을 부드럽게 수정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링크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크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높은 높이값으로 Z 높이값으로 공구가 이송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 부분을 한번 가보시면 모두 다 초기값인 안전 높이값으로 설정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전 높이까지 뜰 필요 없이 사용자가 지정한 높이까지만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면 공구가 불필요하게 많이 뜨지 않을 뿐더러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 가공 시간도 줄어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짧은, 긴, 그리고 초기값에 해당하는 링크를 안전 높이가 아닌 스킴으로 모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킴이라는 링크 옵션 방법은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구가 얼마만큼의 Z 높이로 뜰 것인가 라는 그 높이값도 사용자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툴패스에 진입을 할 때 천천히 내려오는 플런지 거리값도 사용자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하는 값은 가장 앞에 있는 Z 높이라는 탭으로 가보시면 스킴 거리값과 플런지 거리값을 사용을 하셔서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정한 것처럼 스킴 거리값 5, 그 다음에 플런지 거리값 5로 설정을 하게 되시면 제가 한번 링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되어진 툴패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링크 부분도 안전 높이까지 뜨는 게 아니라 스킵 높이까지만 뜨고 그 다음에 플런지 거리값도 사용자가 지정한 거리값만큼 내려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델에서 이제 접촉하는 그런 길이값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리값이 자동으로 이제 모델에 해당하는 면마다 동일한 사용자가 지정한 거리값만큼 적용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높이로 설정을 했을 때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드인, 리드아웃 부분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송을 하기 때문에 공구가 실제 진입을 할 때 모델 면상에 자국을 남기지 않고 부드럽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구가 진입을 할 때 사용자가 지정한 5mm만큼의 플런지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원호 모양의 리드인으로 적용을 해서 부드럽게 면상에 공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코너 부분을 이제 잔삭 가공을 하고, 이제 원하는 스킵 높이까지만 떠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너 잔삭 가공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리드인, 리드아웃 부분까지 활용을 해주시면 이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제 시간적인 면도 굉장히 좋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